8,000명이 넘는 아기의 첫 울음을 함께 하신 자연조산원 김순선 원장님의 강의 시간입니다. 생명은 기적이고 출산은 축복이다라는 마음으로 강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를락 들을락의 문을 열어주실 김순선 원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행복하네요. 저희가 개똥벌레인 줄 알았더니 너는 할 수 있어. 우석 같은 일을 할 수 있어. 저희인 것 같았어요. 노래를 들으면서. 그리고 목소리도 굉장히 좋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일 잘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노래 부르는 건데 저희는 음치거든요. 근데 노래만 나오면 어깨도 들썩들썩 엉덩이도 실룩실룩 끼는 있는데 노래는 잘 못합니다. 그것도 좀 DNA가 있어야 되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래 부르는 사람보다는 아기를 갖는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83년 2월 16일에 조산원을 개업했습니다. 가로대학을 입학하면서 커리큘럼 안내를 받는 순간 나는 조산 원장이 되어서 아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느낌이 아주 강렬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대학 1학년 4월 달에 나의 진로가 결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겠지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저희 아이콘은 긍정의 아이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 죽을 것 같아, 나 힘들어 이런 소리를 가족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수 받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희를 이 자리에 설계해 주신 현발한 회장님과 김정선 사무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당도 가야 되고 교회도 가야 되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아기를 많이 받고 있었잖아요. 요즘 들어서 저출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나를 이렇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구나. 정말 행복합니다. 근데 요새 이제 또 40 넘은 산모 21살 12살짜리를 낳은 외국인 하여튼 미국 엄마인데 한국말 참 잘하더라고요. 제주도가 시댁이라서. 그래서 삼양 해수욕장에 저희는 매일 아침마다 걷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엄마가 1시간씩 또 수영을 하고 진료받으러 오고 하는데 또 한 번 이제 둘째를 낳고 그래서 또 제사도 겹쳐서 2번이나 있고 해서 그럴 때마다 저희는 그냥 하늘의 모든 걸 맡기고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시간대 조절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아기를 받으면서 사회활동도 하고 강의도 하고 어떻게 했지? 근데 정말 아주 남의 집에 소들이 허리 갈 시간은 없었지만 제 시간을 잘 활용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화 어떻게 깰까? 가장 큰 고민이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 제왕절개 수술 프로테지가 몇 프로인지 혹시 아십니까? 한 60%? 몇 프로고? 70%. 70%. 거의 지금 80%이고 73%가 몇 달 전이었는데 요새에도 아마 프로테지가 올라갔을 겁니다. 저희가 요즘 복지부하고 건강식사평가원에 회의가 없어서 못 갔는데 저희는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유 수유율 몇 프로일까요? 몇 명이나 아기 젖을 먹이고 있을까요? 엄마로서 10% 안 됩니다. 10%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 교육을 우리 어떻게 시켰을까? 가치관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깨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젊은 여성들이 들으면 저한테 항의할 수 있지만 저희는 외국의 학회를 3년에 한 번 고정적인 학회에 참석하고요. 또 그 사이에 좋은 강의가 있다. 조사님께서 몇 사람 갔다 오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가고 있는데
큰 학회는 3년에 한 번 모이면 한 9천 명에서 1만 명이 모입니다. 전 세계 조산사들의 학회의 자리라서 왜 니네 나라는 아이를 낳나? 왜 니네 나라는 젖을 안 먹여? 그러니까 1등 해야 될 모유수유 꼴등하고 있고요. 꼴등해야 될 제왕절개 수술 전 세계 1등입니다. 지금 심각한 우리나라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나이가 들고 싶지 않거든요. 저희라도 남아있어서 많은 엄마들에게 교육을 시켜주고 자연출산을 함께 해주고 모유수유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하는데 나이는 뭐 해마다 진짜 1년이 한 달 같아요. 벌써 8월 말이잖아요.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저희 협회에서 차원에서도 고민도 해보고 그래서 저희는 조산원을 개업하면서 아기 낳고 아기 받고 그때는 입원을 시키지 않았었어요. 병원도 저희 조산원도 한 번 소변을 보면 엄마는 건강을 되찾은 겁니다. 그리고 한 끼 식사하면 모두 다 4시간 후에 퇴원시키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 그래서 저는 너무나 걱정이 돼요.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엄마를 집에 보내면 이 아기를 어떻게 키울까? 엄마가 산후조리는 어떻게 할까? 고민이 돼서 잠을 1분도 못 자고도 하루에 한 번씩 아기가 배꼽 떨어지는 날까지 가정방문을 했었습니다. 가서 핵황달이라는 아주 무서운 게 올 수 있거든요. 황달도 2종류인데 태어나자마자 24시간 이내에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유채꽃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저에게 아이고 우리 며느리, 아이고 우리 딸 밑강을 헝풀이 먹은 게 그런 애기도 막 노랑해 보신 게 진짜 가관인 거죠. 이 핵황달은 방치하면 딱 2가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망하지 않으면 뇌성말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빌리루빈이라는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24시간 이내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유채꽃된 아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가정방문 가서. 제가 가정방문을 도와드리지 않았더라면 이 아기는 사망하지 않으면 뇌성마비가 오는 아기들이죠. 딱 3명 만났습니다. 24시간 후에 가보니까 완전 유채꽃. 아기 아빠를 찾아서 빨리 병원에 그것도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에 인큐베이터가 있는 병원으로 가서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가면 아기는 3박 4일이면 퇴원하게 됩니다. 이 황달 수치는요 아직까지 약으로 치료될 수 있는 약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치료 방법은 포토테라피라고 해서 형광등 요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큐베이터 속에 가면 30cm의 아기 몸을 쫙 비춰주고 30cm 전반에 아기 몸을 전체 다 이제 형광등으로 조여주잖아요. 이때 이제 만에 하나 그런 조카나 손녀가 있을지 모르니까 병원에 면회 가면 그냥 아기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아기 눈에는 까만 찰이나 종이로 안대를 했을까? 그리고 남자아기, 여자아기는 괜찮습니다. 남자아기는 음경과 고환 있지 않습니까? 이 부위에 까만 천이나 종이로 덮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전에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갔는데 좀 더 살다 보니 맹인이 돼요. 왜 이렇게 됐을까?를 연구를 해보니 바로 30cm 위에서 형광등을 비치는 건 아니다. 이거를 또 연결해서 우리 할머니들은 애기 불빛 눈에 쪼여주면 안 된다. 시력이 떨어진다. 이거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요 정도 위치에서 요 정도 형광등 쪼여주는 건 신생아 황달이 왔을 때 치료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이렇게 핵황달은 24시간이 옵니다. 바로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가면 치료가 가능하고요. 또 태어나서 4일이나 5일째쯤 되면 이상하게 누리끼리하게 보여요, 아기가. 그리고 웃을 때, 울 때 이렇게 양미간에 콧등에 노랗게 됩니다. 이럴 때는 엄지손가락으로 이마를 꼭 눌러보면 눌렀다가 뗄 때 노랗게 됩니다. 황달이 온 겁니다. 중요한 건
배꼽 밑으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신생아 황달, 쉽게 치료가 될 수 있는 황달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한 명을 만났습니다. 가정방문을 갔는데 4일에서 5일 됐는데 4일째 오후 저녁에 황달이 오기 시작해서 신생아 황달이 오는구나 했는데 뒷날 저희가 딱 직감적으로 병원에 데리고 가서 빌리루빈 수치 검사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일요일이었습니다. 엄마는 첫째, 둘째도 황달이 왔었습니다. 검사 안 해도 될 겁니다. 합니다. 저희는 황달을 전공할 만큼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는 조산사가 되기 위해서 전남대병원에서 조산사 되는 과정도 중요하죠. 혹시 자녀분 중에 조산사가 되고자 하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간호대학을 이제 졸업하기 직전에 국가고시고죠. 간호사 국가고시 합격하면 간호사 면허증을 받습니다. 자격증이 아닙니다. 그리고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에 한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면 병원에서 1년 동안 조산학을 공부합니다. 이론, 실습 똑같이 겸비해야 됩니다. 아기를 몇 명 이상 받아야 또 시험 볼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산학을 다시 또 공부하고 조산사 면허를 받기 위해서 국가고시를 봅니다. 합격하면 저희처럼 조산사 면허가 나와서 간호사 중에 유일하게 개업권이 있습니다. 저희 조산사밖에 없습니다. 아직 간호사들이 정말 치열하게 준비하는데도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 조금만 욕심을 버리면 대한민국 사회가 엄청 행복해질 것 같은데 욕심이 아직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천만다행히 저희들은 개업권, 의사 없이도 나 혼자 스스로 아기 받고 모든 처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는 조산사 면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큰아이가 80년생입니다. 15개월째 되는 날 부산에 가면 일신기독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분만 건수가 많았던 병원입니다. 1년에 10,000명의 아기를 받더라고요. 저희가 81년도에 갔는데 저희 조산사 면허는 78년도에 받아놓고 다시 또 면허증을 숨기고 간호사 면허만 이력서에 기재하고 1년 동안 공부하고 거의 한 달 남았을 때 상담을 합니다. 인터뷰도 하는데 저희는 4414번 조산사 면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신기독병원에 그 많은 건수를 공부하고 왔습니다 했더니 원장님하고 간호부장님하고 정말 즐겁을 하더라고. 특히 애기 엄마가 남편하고 아이를 떼놓고 저희는 꼭 조산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조산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업을 하려니까 저희 남편이 딱 조언해 준 게 있었습니다. 첫째, 돈 욕심 내지 말자. 당신 아기 받으면서 부자인지 가난한지는 파악될 거 아닙니까? 돈이 좀 없다라고 싶으면 무료로 보내주는 게 어떨까? 예. 두 번째, 낙태시키지 말자. 예전에 우리나라 낙태 천국이었죠. 저희 조산사들도 특히 부산에 가면요,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업한 병원하고 조산사가 나란히 있어요. 조산원에서 애기도 묵직묵직 많이 낳고요. 낙태하러 조산원에 엄청나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빌딩으로 막 했는데 저희는 31살 83년도에 개업했는데 조산협회에 관여하면서 이 조그마한 의사가 어린아이가 선배님이 보기에 마이크 잡고 선배님 우리 지역사회에서 좋은 일만 해도 인정받기가 힘들 건데 우리는 좋은 일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낙태시키거나 성감별해서 낙태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저희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도 저희 선배님들이 전국에 저희 모르는 분들이 없습니다. 김순선도는 31살 때부터 좀 다르더라. 돈 욕심 내지 말라. 선배님 돈 욕심 내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저희 부모님도 돈이 사람을 쫓아와야 돼. 사람이 돈을 쫓아가면 생명도 잃고 명예도 잃어. 저희 아버님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퇴직하셨다가 돌아가신 지 지금 9년 됐습니다만은 저희는 정말 보약 같은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조금 친정 어머니나 시어머님이 안 계셔서
집에서 산후조리 못 해준다? 그러면 저희는 직원들 12명하고 함께 저희가 산후조리를 오랫동안 하면서도 엄마한테 나 직원들한테 현금 결제했다고, 현금 받았다고 얘기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1, 2주 있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공부하고 가자.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저희가 그 팔자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거 전에 뛰어들게 됐는데 그때 그분들이 모두 다 고마우면서 환영해 주는데 아, 봉사는 다 나한테 돌아오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요, 봉사하다가 살다 죽는 삶이 가장 이 세상에 왔다 간 보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앞에 와 계십니다만은 이경희 선생님, 저희 선배님이기도 하고 따님네 얘기도 받았습니다. 정말 좋은 봉사를 하고 있어서 여기 뭐 회원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선배님을 정말 본받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즘 박수 쳐드려요. 그리고 선배님을 닮아가고 정말 좋으신 분들을 좋은 점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삶다 떠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70이 넘으면서부터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많이 공부하게 되니까 하루하루 삶이 또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예. 가치 있는 삶은 봉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김순선 너는 뭐하는 여자야?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저는 3가지 주특기가 있습니다. 첫째, 자연출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연출산하면 자연출산은 뭘까? 이렇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출산의 과정은 3가지로 나눕니다. 크게. 첫째, 자연출산. 둘째, 정상분만. 셋째, 제왕절개 수술. 제왕절개 수술은 엄마 배를 찢고 아기를 꺼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학 용어로는 시저리언 섹션이라고 합니다. 우리 로마 시대에 시저가 있었잖아요. 이 시저라는 분이 이 지구상에서 맨 처음 엄마 배를 가르고 꺼냈다고 해서 시저리언 섹션이라고 합니다. 왜 그분은 제왕절개 수술을 했을까요? 가루 들어있었어요. 아기가 가루 들으면 팔부터 나오잖아요. 팔은 쉽게 나오겠죠. 근데 아기를 어떻게 받아요? 받을 수가 없죠. 그 시대는 진통 중에 가루 들어넣었다 엄마와 아기가 사망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대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이 시저가 맨 처음 엄마 배를 찢고 나와서 제왕절개 수술. 두 번째는 정상분만입니다. 정상분만은 엄마 질을 통해서 나온 거는 자연 출산하고 같아요. 그런데 우리 병원 출산 해보신 분들이 대다수겠지만 병원에서는 정상분만밖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첫째, 약물을 씁니다. 정상분만은 항생제, 소염제 쓰죠. 그리고 요즘 무통주사 거의 우리나라 엄마들은 맞고 아기를 낳더라고요. 이 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카든 동생이든 내 손자 손녀든 아기 낳을 때 무통주사는 맞지 말아줘. 무통주사의 피해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모두 다 그렇진 않지만 자폐아가 나올 수 있어요. 요즘 우리 아기 낳을 때쯤에 자폐아는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자폐아라는 아기가 눈에 보이지 않았었어요. 다 자연 출산한 거죠. 주사도 안 맞고 무통주사도 안 맞고. 그래서 무통주사의 피해 아기 쪽에 첫째 자폐아가 없어지는 확률이 있다. 두 번째, 요즘 아이들 거의 다 그렇게 하는데 10대에 폭력적이다. 10대에 중독에 빠진다. 요즘 아이들 다 그렇잖아요. 중독이라고 하면 마약 중독만 중독이 아니죠. 스마트폰, 컴퓨터 뭐 하나에 빠지면 그 무통이라는 주사의 역할이 그렇게 간답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산모와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통을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안 쓸까요?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양심적이죠. 유럽 의사들은 왜 자폐아가 이렇게 생겨나지?
왜 폭력적인 아이들이 생기지? 중독에 빠지지?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연구를 한 거죠. 물론 의사와 함께 했겠죠. 무통수사는 이런 피해를 볼 수 있어. 그래서 지금 거의 무통수사 안 씁니다. 혹시 여러분들 무통수사 막 꾀기 나신 분도 계시지만 그냥 자연으로 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연으로 아기 낳으면요, 저희 주사에서 엄마들이 아가소리 별로 안 하고 나거든요. 아가소리 정말 발짝발짝 뛰었던 분 딱 한 분 계십니다. 정유라 아시잖아요. 최순실 딸. 근데 아기는 너무 쉽게 낳게 생겼어요. 힘이 오면 머리가 깊이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 안 아팠는데. 근데 아플 때는요, 이 정유라가 분만실 방을 막 냅다 돌아다니면서 이런 사람 처음 봤는데. 그래서 또 안 아플 때 원장님 너무 죄송해요. 저희가 원래 이런 아이가 아닌데요. 왜 그럴까요? 이거니까. 그래, 나를 못 믿는 것 같아. 나에게 모든 걸 맡겨줘. 그러면 아픈 거 별로 없어. 나도 병원에서 정상분만도 해봤고 제왕절개 수술도 해봤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프는 건 길어야 40초예요. 보통은 30초. 아기 낳을 때 다 되죠. 그리고 아기 낳을 때 나 죽을 것 같아요. 여자들이 그래서 모든 세계의 여자들이 그렇거든요. 나 죽을 것 같아 하면 아기 낳을 때 다 된 거예요. 그때 수술을 다 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정상분만은 이렇게 무통 쓰고 항생제, 소염제 다 쓰고 촉진제, 요즘 자연 진통해서 병원에 가면 루틴으로 촉진제 뽑아버립니다. 왜? 속전속결 아기를 빨리 뽑아내려고. 그렇게 했다고 뭐가 나쁠까요? 촉진제로 맞고 난 엄마들이 산후 출혈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피해를 저희가 아니면 얘기해 줄 사람 없잖아요. 당한 사람들은 뭐 때문에 당한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상분만은요, 병원에서 얘기한 거 라이트가 굉장히 환하죠. 이게 어떤 또 피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아기들한테 첫째, 시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시력이 가장 좋은 나라가 어딜까요? 몽골. 몽골은 왜 시력이 좋을까요? 아기 날 때 개를, 저희도 이제 몽골에 가서 개를 잡았지만 가운데만 불빛, 달빛이 들어오고 구석탱이는 캄캄하잖아요.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기가 불빛, 달빛 별로 많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좋으면 4.0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주 시내에서 한라산 가는 사람 보이겠죠? 조금 더 붙이고. 그만큼 애기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말 저희 자연 출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어둡게 해서 애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애기가 나올 때 병원이나 주사를 갔을 때 엄마 옷을 갈아입으십시오. 병원이나 주사는 가운을 입어버리면 애기는 무지 불안에 떠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세계조산 학회가 있었는데 저하고 한 사람, 두 사람만 프랑스 공항을 경유해서 갈 거고 나머지는 또 쭈리 공항을 통해서 가는데 우리 둘이 공항에서 영어 통할까?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살아남기 위한 영어를 하니까. 근데 다행히도 공항에서는 영어가 통하더라고. 그만큼 우리는 불안이 떨었잖아요. 쭈리 이제 비행기까지 갈 동안. 애기도 엄마 냄새를 좋아하고 엄마라면 최고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애기 날 때 엄마 여름 원피스 그냥 물에 빨아서 탁탁 털어서 입는 간단한 원피스를 갖고 있어요. 한겨울에도. 왜? 저희는 절대 애기 낳는 엄마들이 추움에 이렇게 추워서 떨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육이 긴장하니까 우리 자궁경부도 근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궁경부가 충격을 먹고 안 열어주는 거예요. 이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춥게 하지 말아야 되고 엄마도 아기도 편안하게 출산하는 게 엄마 깜짝입니다. 엄마 냄새 딱 세상에 나오자마자 우리 엄마 냄새는 아유 사람 천만 다행이다. 엄마 아기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기가 나오면 예전에는 거꾸로 들어서 엉덩이 발리 딱 때렸잖아요. 1000명 정도 받았을 때 태교 학회에 갔더니 지금 방문율
선생님이랑 한양대 병원의 산부인과 과장 하셨어요. 2000년도에 생명의 기적이라는 SBS 프로에 4부작으로 나오는데 저희는 4부작에 방영이 됐고 그 원작도 이제 출연했었는데 아기를 거꾸로 들고 엉덩이를 한 번도 때리지 않은 사람 좀 들어보세요. 한 400 몇십 명 산부인과 의사, 주산사도 한 거의 100 몇십 명 갔었거든요. 저희도 때렸거든요. 때리라고 했거든요. 때리는 게 아니라 자극을 줘서 아기한테 빨리 호흡을 할 수 있게끔. 근데 이 선생님이 이렇게 자극을 받은 아기들이 10대의 자살률이 5배가 넘대요. 우리나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1000명 받았을 때 강의를 들어서 정말 다행이다. 고백선사 하고 그날부터 거꾸로 들지 않고 자극을 안 줘도 애기는 저절로 호흡이 돌아와요. 그게 또 자연 출산이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무통주사, 촉진제 다 쓰고 정상분만은 또 회음부절개에서 많이 아팠던 기억이 날 겁니다. 저희도 첫 아이 날 때 2.6kg밖에 안 되는데 2.4kg 회음부절개 했는데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쵸? 그쵸? 소변 볼 때마다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똑바로 놓다가 옆으로 들은 느낌 돌리려고만 해도 와싹와싹 아파. 저희 남편 옆에서 어디가 제일 아픈데 다리 쥐어줄까? 팔 쥐어줄까? 그 순간만큼 남편이 미웠을 때 없었어요. 하여튼 그 전으로 남편이 미워해본 적이 없지만 그 순간은 너무나 무섭죠. 빨리 저기 나하고 가라. 너무 미워. 막 원망 섞인. 근데 저희가 별로 그런 게 없는데 딱 한 번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아팠어요. 그 다음 애기 나올 때 백큐미라는 거 아시죠? 딱 전기 코드에 꼽아서 애기 머리에 딱 붙여서 이렇게 동그랗게 압축기죠. 탁 빼고 하다 보면 애기 뇌가 다칠 수 있죠. 예. 그래서 저희는 제일 큰 애기 5.3kg 받았습니다. 예. 제일 작은 애기 1.95kg. 저희는 아마 전 세계에서 쌍둥이를 제일 많이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거꾸리. 저희가 태어날 때 거꾸리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태어나서 울었대요. 근데 아버지 24살, 어머니 23살에 저희를 낳아서 아기는 잠깐 쉬는 시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쉬는 시간에 아기가 죽은 줄 알고 구석탱이에 하얀 저걸 입히고 하얀 보자기 쌓아놔서 고모님이 모스포 시장에 갔다가 오면 묻어달라고 하고 저만큼 던져놔요. 저희 고향은 안동면 덕수리거든요. 저희가 삼방덕에 기운을 받아서 아기를 잘 낳고 있지 않을까 참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모님이 마을 안에 들어오니까 동네 어른들이 야 빨리 가보라게 너네 조카님이 딸 태어나신 뒤 거꾸로 태어났다는데 죽었대는 줄. 그러니까 고모님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얼른 와서 보따리 풀고 저를 거꾸로 들고 뺨을 수백 번 때렸대요. 근데 축 처지더래요. 근데 아버지 고무신, 여자 고무신보단 아버지 고무신은 바닥이 넓잖아요. 우리 아버지한테 너 고무신 가져와라 해서 고무신 바닥으로 내 차례 때리니까 그렇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고모님이 그 누구한테 공부도 안 했지만 저를 살리려니까 지혜가 생긴 거예요. 코를 쭉 빨았대요. 그때 뭔가 덜커덕한 게 삼켜지더래요. 저희는 아기를 받아서 알죠? 여러분들은 모르죠? 아기가 나오면 콧구멍 양쪽 뽑아주고 입속 뽑아주거든요. 그 이슬, 냉 같은 이슬이 걸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빽빽 울었답니다. 저희 부모님이 96세에 돌아가셨는데 덕수를 갈 때마다 부모님한테 가서 고맙습니다. 저를 살려줘서 이렇게 아기를 잘 받는 여자로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마운 일이잖아요. 회음부절개 정말 아프고요. 백큐으로 뽑았다가 아기 뇌 다치면 병원에서는 병원 책임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면 또 의료법은 굉장히 이렇게 환자 측에서는 힘든 싸움이잖아요. 이 모든 거를 하지 않은 게 자연 출산. 그리고 여자들의 자존심을 팍팍 없애주는 게 뭘까요? 음모를 제거합니다. 왜 그걸 해야 돼요? 안 해도 됩니다.
저희는 단 한 명도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연 출산, 회원부절개 안 하고요. 백힘으로 뽑지 않고요. 누르지 않고요. 2.5kg도 누르는데 아기는 나올 때 돼야 나옵니다. 눌렀다고 아기가 직행 밖으로 안 나오거든요. 우리 여자들 골반이 뒤로 엉덩이가 좀 튀어나왔잖아요. 골반 속으로 엎드렸다가 완전히 깊게 엎드렸다가 나올 때 되면 뭐를 들으면서 밖으로 나옵니다. 이걸 왜 선생님들이 모를까? 그래서 경기도에 가면 광명제일산부인과라는 정영철 원장님 계십니다. 2012년도에 저희 조선을 와서 자연출산 공부하고 가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작은 여자지만 서울의 삼성제일산부인과 아시죠?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후에 이제 사업이 안 되면서 이영애 탤런트 그분이 그 병원을 인수받았다고 합니다. 그 병원에 수간호서부터 간호부장까지 한 33명, 2명 정도 해마다 저희한테 연수받으러 왔었어요. 이 간호부장님들이 서울 시내에 있는 그 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했던 분한테 다 소문을 내놔. 꼭 공부하러 오고 싶다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아니 산부인과 선생님인데 저한테 와서 뭘 배우려고요? 했더니 자연 출산을 연구하고 싶다. 그리고 모유수유까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하고 싶다. 오셔서 한 4시간, 5시간은 낮에 산모가 없을 때 쭉 저희가 그때는 32년 정도 했을 때죠. 얘기를 했더니요.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게 다 새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올라가셨는데 산모가 2분이 오셨습니다. 한 분은 첫애기 4.1kg. 그리고 4번째인데 첫애기를 수술했던 엄마인데 저희가 2, 3, 4째 받아들이는 엄마. 그래서 선생님 지금 산모 2분이 오셨는데 어떡할까요? 좋다고 막 비행기 타고 오겠다. 그래서 밤새도록 저와 함께 아기를 받으면서 2분한테 축하합니다. 지금 심정은 어떠세요? 묻더라고요. 빨리 둘째 낳고 싶어요. 저 5째도 낳고 싶어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또 놀란 게 개업해서 10년이 됐대요. 산모분들한테 꼭 이 말씀을 물어봤대요. 근데 단 한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해준 사람은 없었다. 아기를 어떻게 받았길래 엄마를 얼마나 꼬집으면서 아프게 했길래 그랬을까요?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랬던 것 같다고. 지금도 맛있는 선물이 들어오면 저한테 보내줘요. 너무 고맙다. 대한민국의 출산을 좀 책임져 달라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또 어느 날 한 10년 전에 인하대 사학과 주임 교수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김순선 원장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누구십니까? 네, 저는 인하대 사학과 주임 교수입니다. 김순선 조산사 생애사 주기 연구를 하고 싶어요. 돌아가신 분들을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너무 자료를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살아있는 사람을 연구하고 있다. 그것 또한 저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지금 인하대 사학과 들어가면 저희 논문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 이제 결론은 1년 동안 저희를 연구했으니 저희 남편, 아이들 둘 다 상담을 한 거죠. 이런 가정은 보기 드문 가정입니다. 둘째 아들이 큰 놈은 그때 여자친구가 있어서 안 되고 둘째 아들을 중매를 하겠습니다. 제 친구가 외과 의사인데 정말 원장님처럼 수다분한 사람입니다. 의사라고 놀라지 마십시오. 딸이 수의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사돈 되는 분이 의사하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면 저는 선을 안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41살인데 장가를 못 갔거든요. 너무 양심적이고 착한 것 같아요. 저희 아들도 재즈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공연 있을 때도 갖고 가서 하고 서울에서 작곡도 하고 영문학 전공한 아들이 대학원 때부터 음악을 해서
교수님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 이제 며느리가 왔으니까 5명이 참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당연하다고 그럴 것 같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기가 태어나려면 엄마 아빠 되는 준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 없이 임신하고 생각 없이 아기를 낳다 보니 병원에서는 무조건 다 수술하자. 무조건 촉진제 꽂자. 촉진제를 꼽으면 반 죽을 것 같이 아프거든요. 자연 출산은 참 얼마나 아파요. 그냥 스르륵 아팠다가 안 아프고 아기 낳을 때 다 되면 좀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절대 진통 때문에 죽은 사람은 보고 된 바가 없고 전 세계적으로 아기 낳을 때 되면 이렇게 아프다. 그래서 아기 아빠한테 진행 과정을 또 가족 출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족 출산하는데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가 들어오면요 출산 과정이 다 깨지더라고요. 어머니라는 존재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 어머니는 앉아서 아이고 덩어리 아이고 덩어리 아이고 덩어리 사용 오래 걸리시고 초대기는 뭐 3일, 4일도 걸릴 수 있고 하는데 그거를 못 참아내면 산부인과 갔다 원장님만 나타나 아이고 덩어리 어떤 해줍소리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수술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를 함께 모시지 않는 출산을 한 게 꽤 오래됐어요. 예, 왜? 산모가 스트레스 받고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예, 일 없이 스트레스 받는 거죠. 진행이 잘 됐는데 어머니가 와서 어때 그래요? 아기 난 다음에 산후 처치 옛날 할머니들이 아기 나면 엄마를 딱 이불을 갖다가 딱 등을 올려줍니다. 큰일 나는 책이거든요. 아기 나면 베개도 빼고 머리를 낮게 내려줘야 됩니다. 아기 낳고 나면 태반이 부착됐던 자리에서 피가 조금씩 나오는데 많이 하는 사람은 출혈이거든요. 출혈하는 사람한테 이건 아기 난 사람만이 아닙니다. 어디가 문제가 있든 출혈하는 사람을 딱 올려서 머리 세웁니다. 병원에 갈 때까지 살아있다가도 딱 꼬꾸라지면 사망입니다. 왜? 똑바로 세워버리면 앉거나 세워버리면 산소 공급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피는 조금씩 계속 만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혈액 공급도 산소 공급도 안 되니 절대 샥 포지션 머리를 낮게 해서 병원까지 가면 사망합니다. 저희가 조상사라서 살아난 것 같아요. 신혼 때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가성 장티푸스에 걸렸습니다. 서귀포에서 신혼생활을 해서 따뜻한 지방이라 가성 장티푸스는 여름에 걸리는 거잖아요. 설사하면서 열 나면서 열 이틀 만에 배를 한 조각 먹었다가 절대 과일 먹으면 안 되거든요. 어른이든 아이든 가성 장티푸스다.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왜? 장에 염증이 꽉 찼는데 과일을 먹었다가 장을 터뜨리거든요. 배는 과일 중에 제일 거친 거잖아요. 다 공부하고 입력됐는데도 그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배를 딱 6분의 1 조각 먹었습니다. 열 이틀 동안 미음만 먹었습니다. 밥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열 이틀째 시원한 배가 한 조각 먹고 싶어서 먹었다가 13시간 후에 새벽 4시쯤에 장출을 했는데 지금처럼 수세식 화장실이면 제가 알았겠죠? 예전에는 78년도 제가 이루 돌아다녔는데 다 냄새나는 화장실 터지는 화장실. 설사하는 줄 알았는데 그때 장이 터져서 출혈을 했던 거예요. 근데 18m 정도 들어오면 저희 방이 신혼방인데 올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다시 또 뭐가 덩어리가 나온 것 같아요. 피가 출혈하면서 응고가 돼서 변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이상하다. 열 이틀 동안 미움밖에 안 먹었는데 빨리 캐치를 했죠. 그래서 화장실 또 가려다가 세 발자국 무는 순간 밖에서 와장창 쓰러졌어요. 졸도를 한 거죠. 깨봤는데 저 신우가 얼마나 나 때렸는지 너무 아프더라고요. 왜 아프지? 하니까 이게 살아난 거죠. 아픔을 느꼈으니까. 언니 왜 쓰러졌어? 하는데도 언니 왜 쓰러졌어? 이 정도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아, 나 그러면 아까 금방 장출을 했구나. 큰일
그래서 기어서 방까지 와서 요강단지, 우리 때는 요강단지를 하나씩 선물해 주셨잖아요. 앉았는데 덩어리가 막 빠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봤더니 다 피, 선지. 그래서 신혼 15를 만에 그때는 여우라는 소리도 하지 못할 때 누구시 장출했어. 합병증으로. 나 빨리 손 안 쓰면 난 죽어. 그때 저희 남편도 장교 출신이라 알더라고요. shock 포지션 해야지. 저도 shock 포지션 해야지. 택시를 딱 잡고 저희 남편이 업고 튀더니 shock 포지션. 머리를 저희 남편 구두 있는데 다리를 저희 남편 무릎 위에 놓고 병원까지 갔는데 하나도 어지럽지 않았어요. 피가 하나도 없는데 이 여자가 왜 말을 해? 눈을 떠? 혈도 안 잡혀. 맥박도 거의 안 잡혀. 근데 왜 나는 의식이 있을까? 그래서 35분 걸려서 나사병원에 와서 오자마자 저희 남편은 살린 줄 알고 그래서 여자 간보다 남자가 간이 작아요. 더 당황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막 줄담배 피우면서 오는데 딱 도착하자마자 자기만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누워있으니까 어지럽지 않으니까 일어나서 딱 내리는 순간 또 졸대버리고 깨보니까 응급실인데 그때 저희가 장출을 해서 정말 하마터면 죽을 뻔. 사할 뻔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절대 아기 난 다음에는요 머리를 높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들 산후조리 방법은 틀린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자연 출산 말씀을 드렸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자연 출산입니다. 그리고 아기 날 때 절대 저는 침대 위에서 엄마한테 침대 위에서 아기 나는 건 여자의 자존감을 다 무너뜨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리를 딱 걸쳐서 묶어놓고 물론 여자분들이 막 제주도 말로 들락히는 분도 계시겠죠. 저희는 둘러가는 역할까지 해줍니다. 엄마의 눈만 봐도 딱 배만 만져도 언제 어느 만큼 아프는지 지금 많이 아프겠구나. 아이고 그래야 엄마가 많이 힘들구나. 너는 엄마보다 10배 더 힘들다면서 그러면 엄마들이 정신이 번뜩 듭니다. 우리 애기가 나보다 10배 더 힘들다. 그럼 내가 참아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정상적인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요즘 엄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자연 출산입니다. 자연 출산하면요 출혈도 하지 않고요. 아기도 엄마도 너무 건강하고 자연 출산의 하이라이트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균이 유익균입니다. 유해균이 아니고 자궁 안에 500억 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연 진통할 때 뭐 12시간도 좋고 24시간도 좋고 괜찮습니다. 아기 몸에 다 스며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이 유익균이 어디 가냐 대장에 가서 딱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공부한 후로는 아기 낳고 72시간 동안 목욕을 안 시켜줍니다. 그런데도 아기요 피부는요 할머니들 와서 아이고 금방 목욕시켰구나. 피부도 잘 들어온다. 아직 목욕 안 시켰습니다. 내일 좀 시킬 겁니다. 아이고 피부도 곱다. 미토콘드리아가 그리고 양수가 다 아기 몸에 스며들어야 아기는 오롯이 건강한 아이가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병원에서 그렇게 해주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저 어느 만큼 시간이 남았을까요? 저기 시간 몇 시까지 하면 될까요? 10분 15분. 네. 그렇게 10분 15분 마무리하겠습니다. 55분. 네. 들음직합니까? 예. 그래서 임신을 준비하는 방법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기형을 할까요? 엄마 아빠 술 담배 막 하다가 그냥 성관계 한번 해서 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집들 많잖아요. 엄마 아빠가 어디 외국에 갔는데 아들이 여자친구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엄마 아빠가 집에 없는 줄 알고 집에 와서 하룻밤 잤는데 아기가 생겼다. 결혼시켜야죠. 어떻게. 아기도 낳아야죠. 아기가 생겼으니. 그런 아기들 중에 기형아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형아 예방 차원에서 6개월 전서부터 저는 임신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엽산 먹어야 됩니다. 엽산은 젊은 분들이 먹으면 성인병 예방,
그리고 기형아 예방, 가임기 여성은 나이 들어가는 분들은 엽산을 드시면 노인성 치매를 예방합니다. 치매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뭐 노인성 치매 계속 더 연구가 되고 있는데 노인성 치매를 예방해 주는 게 엽산입니다. 음식에는 키위, 시금치, 기타 등등 초록색 채소, 엽산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한 알로 먹으면 더 좋겠죠. 우리 몸에 흡수되다가 필요 없는 건 다 소변으로 빼시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6개월 전서부터 반드시 엽산을 먹도록 하고요. 그래서 저는 조카들 결혼할 때는 엽산을 2통 사갑니다. 선물로. 자, 지금은 나가 사주지만 이거 떨어지면 너희들이 구입해서 먹어라. 이거는 아기를 건강하게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먹어라. 아빠도 예비 아빠, 예비 엄마. 그런데 친가 외가 남편도 아내도 8촌 이내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아기를 낳은 가족력이 있다고 하면 엄마 될 사람은 엽산을 4달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예방이 됩니다. 한 번은 엄마 25, 아빠 35, 10살 차이 있다고 기형아 낳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엄마가 이미 언천이 국외 파열이라고 하죠. 수술을 한 흔적이 있는 엄마였습니다. 초음파 보는 순간 아기 낳기 한 보름 전 처음 왔어요. 교회 전도사님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4.2kg를 낳았다고 하면서 반드시 가봐라 했는데 그제서 왔어요. 초음파 보는 순간 심한 원천이더라고요. 알고 있느냐? 병원 다녔다고 하요. 그런 말씀 안 해주셨어요. 왜 안 해주셨는지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하자. 예상대로 3.9kg 초대인 엄청 큰 애기거든요. 잘 났어요. 원천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날 애기 아빠한테 자 오늘부터 엽산을 드십시오. 엄마는 엄마도 그게 파열이 부양력이 있고 애기도 이렇게 해서 둘째부터는 건강한 애기를 낳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엄마는 5달, 아빠는 오늘부터 드십시오. 왜 그렇게 그날 당장 먹으라고 했을까? 아기를 많이 받다 보니 첫 애기 낳고 17일째 첫 부부관계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덜 커도 둘째가 생겨버렸어요. 그 생리가 안 온 사람 임신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모유수유 중에도 임신돼 버리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모유수유 하면서 정말 피임을 확실하게 잘하려면 6개월까지는요 단 한 번, 하루에 한 번도 분유를 주면 안 됩니다. 젖을 만들어주는 호르몬은 뇌하수제 전엽에는 프롤락틴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이 헷가닥합니다. 왜 이 시간에 나를 안 찾아? 그러면 빨리 둘째를 만들어 달라는 건가? 하면서 둘째를 셋째를 만들어 버려서 생리 없이 임신돼서 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날부터 먹읍시다. 그래서 큰아이가 22개월째 되는 날 둘째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아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엽산을 드셨냐 물어봤더니 엽산이 뭡니까? 염산요? 염산은 큰일 나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에 이 예비 부부에게 교육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도 되게 좋아했고요. 그래서 어떻든 임신 6개월 전부터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보자. 둘 다. 그래서 건강검진, 피검사와 결과지는 병원에서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요. 단 한 사람도 나한테 갖고 오면 다 영어로 써 있는데 우리 이게 전공이니까 내가 다 설명해 주라. 그래서 설명해서 부족한 건 채워주고 넘치는 건 버리고 그리고 정말 임신하기 전 헤모글로빈 수치 내 몸속에 피가 얼만큼 있는지 체크하는 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부족하면 일단은 철분제, 빈혈약을 나눠보자. 3개월 먹고 다시 검사해보자. 보건소에 가면 무료로 검사해줍니다. 검사하고 12에서 16mg 사이에 됐을 때 임신하자. 그리고 남자는 13에서 17mg 사이에 와 있어야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이거든요. 이렇게 헤모글로빈 수치가 부족한 상태에 임신을 해버리면 입도 또 엄청 심합니다. 입도 심하다 보면 못 먹잖아요. 임신 중후반쯤에 임신 중독증이라는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란 게 임신 중독증이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산모가 임신을 자주 하는 게 임신 중독증인가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임신 중독증은 주 증상이 세 가지입니다. 임신 20주부터 반드시 지켜보라고 합니다. 누운 자리에서 손을 양쪽 잼잼해보자. 그럼 좀 빡빡하다. 그럼 붓는 거잖아요. 전날 저녁에 김치찌개를 맛있다고 두 그릇 먹고 물을 퍼먹어. 아침에 붓죠. 그리고 다리를 발목 근처에 가서 꼭꼭 눌러보자. 이게 임신 중독증의 초기 증상이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혈압이 정상이었다가 갑자기 140, 100 이상으로 오르면 그것도 임신 중독증입니다. 세 번째, 소변에서 단백뇨가 나옵니다. 프로테인 유리아 플러스 하나에서 플러스 4개까지 갑니다. 저희가 피가 부족한 상태에서 첫 아이를 준비 못했어요. 분명히 콘돔을 썼는데 콘돔이 터져서 임신하는 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임신해버리니 어떻게 낙태를 시킬 수는 없고 병원에서도 그렇다 기다려보자 했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피가 빠지니까 체중이 지금도 47kg 신혼 때도 47kg이지만 피가 빠지니까 39kg로 빠집니다. 그리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2에서 3mg밖에 안 돼요. 절대 임신하면 안 되는 케이스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결국 저희가 사산했습니다. 진통 중에 2.4kg 사산 정상분만 했지만 이제 사산했는데 당연히 영양분이 부족한 상태. 엄마 몸이 망가진 상태에서 임신을 했으니 아기는 망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조산사로서 최고의 경험을 한 겁니다. 정말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경험한 건데 이 경험만 갖고 우리 예비 부부들한테 강의해도 진짜 위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는 임신 후반기에 임신 중독증까지 왔는데 그때 제1산부인과라고 이영미 원장님 관덕정에 사실 때인데 엄청 야단을 쳤어요. 근데 어떻게 저희 몸이 말을 안 듣는데. 그래서 저는 무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독증 오면 아까 세 가지 주증상이면 무염식, 짠 음식을 1차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그렇게 했더니 병원 갔더니 혈압도 정상, 단백뇨도 나오지 않아 부기도 또 빠지기 시작해서 그래서 아기 날 때 아기는 사산이 됐지만 저희가 산후 출혈을 하거나 몸이 망가진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딱 1년 동안 피임도 안 했는데 아이가 안 생기더라고요. 딱 1년 되니까 지금 큰애가 생겨서 큰애는 4.6kg 태어나서 또 지압받아 가서 머리통이 그래서 헤드 픽스 일반에 진입이 돼야 되는데 헤드 non 픽스 고정이 안 돼요. 애기가 커버리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정을 지나서 15일째 기다리다가 16일째 악착같이 기다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4.6kg까지 그래서 수술했는데 어쨌든 저희는 또 그렇게 큰 애기도 모유만 먹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유만 먹였더니 모유의 또 장점이 저희는 이렇게 임신 출산휴가 모유 수유에 대한 교육 전문가, 두 번째는 자연 출산 전문가, 세 번째는 모유 수유 전문가입니다. 모유도 정말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희 조산에서 강의 신청하면 모아서 예전에는 금요일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예비 부부들, 임산부들, 부부가 함께 와야 된다라고 해서 강의를 꼭 시켜드립니다. 임신, 출산, 육아, 모유수유. 그래서 이렇게 산정 관리, 어떻게 임신을 준비하자, 그리고 임신 중에 어떻게 하자, 아기 낳고 산후조리는 어떻게 하자, 모유수유는 어떻게 하자. 그리고 술지 애니어그램이라고 해서 저희 조산원에서 아기를 둘 낳은 대기업 다니던 서울분인데 삶의 질이 이거 아니다. 그래서 사표 내고 와서 술지 애니어그램 강사하면서 펜션 말고 뭐죠? 게스트 하우스 하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사시는 분이 와서 저희한테 무료로 강의 들어서 둘 다 아기를 잘 낳고 잘 키운다고 그분도 와서 무료로 강의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임신하기 전 준비해서 빠진 게 있습니다. 음식. 평생 건강은 뭐가 좌우할까요?
운동일까? 음식이죠. 그래서 저는 임신하기 전서부터 이 임신된 아기가 태어나서 120년, 140년 산대 앞으로는 얼마나 긴 시간 살아요? 맨날 골골하면서 병원에 가고 요양 가지 말고 이 아이가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다가 죽을 수 있게 엄마 아빠가 노력하죠. 그래서 먹는 거 저는 무농약 무항생제를 확장합니다. 그리고 된장, 간장 요새 저희 조선 2층에 태초 먹거리라는 단체를 저희 후배가 보건소장 했던 후배인데 빌려드렸습니다. 했더니 거기서 만드는 그 이기호 교수라고 아실 겁니다. 예, 태초 먹거리 고초균으로 만든 된장을 만듭니다. 간장까지. 그래서 정말 대장이 건강하면요 모든 병을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신하기 전 무항생제, 무농약 먹자. 그게 저희는 가장 중요한 거고 또 임신하기 전서부터 밀가루 끊자. 밀가루도 우리 밀은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국수, 뭐 피자, 뭐 모든 게 다 수입 밀가루 아닙니까? 수입 밀가루에 방부제, 표백제, 살충제가 들어있습니다. 왜 이 말을 제가 당당하게 할 수 있냐면 10년 전에 한살림 아십니까? 한살림? 네. 한살림 제주 이사장을 4년이나 하면서 음식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절대 밀가루 먹으면요 애기 태어나면 알레르기 질환 반드시 갖고 나옵니다. 알레르기 질환 3가지죠. 주종목이. 첫째는 아토피 제일 먼저 나타나죠. 둘째는 금방 나타나기도 하고 어른이 돼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비염, 천식. 비염, 천식도 삶의 질이 굉장히 나빠지죠. 그리고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는 거라서 절대 밀가루 음식 먹고 싶으면 한살림 거, 자연드림 거, 초록 말거 먹자. 수입된 밀가루는 절대 합니다. 그 표백제 더 이어지라고, 살충제 벌레가 생기지 말라고 그 밀가루를 우리가 먹고 있으니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칼국수 집에 안 갑니다. 혹시 밀가루 수입이니까 짜장면집. 로컬 음식입니다. 절대 로컬 푸드 쓰는 데가 없죠. 네. 그래서 짜장 안 먹은 지도 10년 훨씬 넘었죠. 짜장면.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엄마 아빠가 될까. 아이가 태어나서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건강하면 공부도 잘할 수 있고 공부가 막 싫어졌다가도 어느 순간 아이가 확 제자리에 오면 공부도 올라갈 수 있고 공부 싫으면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게 하는 그런 사회. 정말 저희는 출산 문화가 건강한 출산 문화로 가면 자연 출산하면 엄마들이 또 건강하죠. 엄마들이 걸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궁에 관해서 난소암, 자궁암, 뭐 저당먹이면 유방암이 걸리죠. 그래서 아마 좀 있으면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가 와글와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유방을 만지는 순간, 진단하는 순간 유방암 2기다 하면요 외과에 보내면 틀림없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전몸살 저희 조상에서 오면 전몸살 한 사람도 안 하게 만듭니다. 막바로 젖을 먹이면서 분유를 단 한 번도 안 줍니다. 그렇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자연에 접목하면 아기도 엄마도 사회도 건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또 선생님 이제 걷기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건데 저희도 걷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삼양모래 해수욕장 가면 뒤로 걷고 앞으로 걷고 1시간간 하고 옵니다. 아침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올 거라서 아침에 못 가고 이제 저녁에 친구랑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 게을리하는 사람 굉장히 많더라고요. 운동을 해놔두면 죽더라도 오래 요양원에 안 가고 꼴깍 죽고 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비타민제 막 안 먹습니다. 저희는 딱 칼디 저희가 골밀도가 좀 낮아서 칼슘하고 비타민 D 섞여지면 딱 그거 하나 먹습니다. 그 외에는 안 먹습니다. 근데 주위에 보면 말로 먹더라고요. 절대 빨리 멈췄습니다. 예, 고추부도 같은데 심장이 안 멎었어.
그게 다 영양가 있는 걸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닐까. 적당하게 자연식으로 먹는 것도 운동도 자연으로. 네, 그렇게 하면 여성의 건강, 가족의 건강, 사회의 건강 다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유 고생했습니다. 네, 이거 저 우리 총장님께서 이거 아주 그냥 이거 엄청 비싸. 이게 강의를 들어보니까 저 졸바로 살았신 게, 졸바로 살았어. 저희 졸바로에 온 것만 네, 졸바로 살았으니까 정말 배울 게 너무 가운데 많습니다. 보시면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아유 우리 근데 이 복권을 선물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인생은 로또 오다기. 예. 네.